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크기가 잘 안 되네요. 네, 말씀으로 그냥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림의 좌측편에 보시면 우리가 양액기를 통해서 작물체의 양수분 관리를 할 때 물과 비료를 섞어서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환경제어 시스템을 논할 때는 작물체를 기점으로 해서 지상 분야 아니면 뿌리 쪽의 양수분 관리냐를 따져볼 때 시스템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양수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양액 공급 장치 또는 우리가 보통 현장에서는 양액기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고, 지상부로 넘어가게 되면 온도, 습도, 광이라든가 CO2를 관리하기 위해서 환경제어 시스템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농장 내부에 좌측편에 보시는 양액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 양액기는 바닥에 있는 까만 선을 통해서 배관 통해서 작물체로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위쪽에 보시면 중간에 유동팬 보이실까요? 네, 유동팬은 언제 돌리시나요? 환기하실 때. 또 언제 돌리실까요? 습기 많을 때도 돌리시고. 또 언제 돌리시죠? 분무, 안개 분무. 네, 안개 분무 돌리실 때 기화 빨리 식힐 때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유동팬이요, 사실은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계세요. 추울 때 돌립니다. 뜨거울 때도 돌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것처럼 안개 분무 돌릴 때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유동팬 돌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는 온실 내부의 온도 습도를 조절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도 센서가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에. 자, 온도 센서가 중간에 하나 있으면 온실이 사각형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쪽 사각 모서리 지점과 반대쪽과 가운데와 양쪽 사이드와 측창 아래쪽이나 천창 밑에 쪽이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그렇죠. 사실은 환기창 열고 닫으실 때 측창 올렸다 내렸다 하는 과정에서 내부의 온도 습도는 달라져요. 자, 그럼 온도 습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면 양수분 공급만 원활하게 잘한다라고 했을 때 작물 똑같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이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유동팬의 기능 중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복합 환경지역을 쓸 때는 그래서 온도 센서를 2개 정도는 쓰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하나만 장착을 하게 되면 그 포인트의 온도만 알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내부의 온도 편차나 습도 편차 났을 때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모르는 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업체에서 센서 하나 더 팔아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센서는 그래서 복합으로 가시면 한 2개 정도는 설치를 해줌으로 인해서 2개 온도가 차이가 나면 뭐 돌리셔야 될까요? 네, 유동팬을 돌리셔야 돼요. 습도가 차이가 나면요, 유동팬 돌리시면 돼요. 네, 요걸 온도차, 습도차에 의한 온도습도 조절이라고 하는데, 이거 하시기 위해서는 유동팬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동팬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이시는 게 뭐가 있으시죠? 우측 상단에 보면 불 켜진 거 보이시나요? 얘는 뭘까요? 네, LED 등이 될 수도 있고 보광등이 될 수도 있고 고압 할로겐 나트륨 등이 됐든 아니면 할로겐 램프가 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왜 켜시나요? 보광등은요? 보광등 켜신 이유는? 네, 햇볕이 모자랄 때 광합성 해주기 위해서 켜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환경지역의 입장에서 보면요, 보광등을 켰습니다. 광합성 잘하라고요. 일조량이 부족해서. 그런데 보광등을 켰더니 얘가 만약 고압 나트륨 등이면 얘가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네, 고압 나트륨 등 주변에 가면 손 뒤입니다. 뜨거워요. 엄청 뜨거워요. 근데 이게 램프가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켜니까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네, 나는 보광하려고 보광등을 켰는데 온도가 올라가요. 자, 온도 올라가면 따라서 떨어지는 친구가 누구죠? 상대 습도는 내려가요. 자, 이거는 환경지역이가 의도했나요? 의도하지 않았나요? 네, 일조량만 늘리려고 했는데 온도 습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합 환경지역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유동팬을 돌리더라도 온도가 내려갈 수 있고 습도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조를 트는 순간에는 온도가 또 올라가요. 습도는 내려가요. 거꾸로 반대로 움직이겠죠. 자, 여기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미스트 노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미스트는 언제 뿌리시나요? 얼굴에? 건조할 때. 그렇죠. 피부가 건조하면 미스트 뿌려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온실에서 미스트를 트는 순간에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온도는 떨어지고 습도는 또 높아지죠. 자, 그러니까 환경지역에는요, 잘 생각하셔야 될 포인트가, 환경지역이가 온도와 습도를 조절합니다. 그런데
어떤 구동장치나 어떤 장치가 돌아가는 거에 따라서 온도 습도는 어떻게 되나요? 계속 바뀌는 거죠. 네. 그런데 환경제어기를 우리 집에 설치했더니 측창만 열고 닫고 온풍기만 껐다 켰다 하고 스크린만 열었다 닫았다 하면 온도 습도 조절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스마트폰 장비 도입하실 때는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순하게 조절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거냐 복합적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이 우리 농장에 필요한 거냐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거 결정 안 되시면 1억짜리 환경제어기 들어오면 우리 집에서 일 잘할까요? 못할까요? 제어할 게 없을 수도 있으신 거예요. 네, 측창만 열고 닫고 온풍기만 껐다 켰다 하고 스크린만 열고 닫고 하는데 미스트가 없으면요 난방을 켰다는 얘기는 온도가 올라갑니다. 습도는 떨어지죠. 근데 습이 떨어지다 20% 30% 가면 잎사귀가 마르면 얘네들이 왜 말랐을까요? 건조하니까 마르잖아. 근데 건조해지면 광합성 잘 되네 안 되나요? 일조량이 좋고 온도는 적정 온도 올라갔는데 습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죠? 광합성이 안 돼요. 기공 막아버려야 되잖아요. 안 죽으려고 하니까 기공을 닫아요. 그러니까 CO2 유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합 환경제어기를 필요로 하는 농장에는 복합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조절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고가인이 들어갈 필요는 사실은 없으실 수도 있다. 그래서 스마트폰 장비를 도입하실 때는 먼저 명확하게 여기 계시는 대표님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 농장이 내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건 복합을 넣을 농장이 아닌데 복합 환경제어기 들어가봐야 할 게 없다라고 하면 넣으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으신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은요 일단 여기 계시는 대표님들이 먼저 스마트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장비를 도입할 건지를 명확하게 결정을 하시고 나서 거기에 적합한 제품을 도입을 안 하시면 10년이 괴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제어기 보통 들어가면 몇 년 쓰시죠? 네, 저희가 장사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네, 10년 이상 쓰시거든요 지금. 네, 보통 한 오래 쓰시면 15년, 20년이 가거든요. 그럼 도입을 했는데 우리 농장이 안 맞으면요. 그렇죠. 중간에 결국 떼내고 바꾸거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환경제어 시스템 딱 들어가실 때는 이게 그냥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농장에 적합한 환경제어 시스템이 온실 구조물하고도 궁합이 맞으셔야 되고 전기 장비들하고도 궁합이 맞은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을 그래서 권장을 해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러한 내용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좀 얻어가시는 게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네, 원래 강의는 몇 개 얻어가시면 성공하시는 거죠? 욕심이 많으시다. 원래 하나지 않습니까? 하나만 가지고 하시면 성공하시는 건데 제가 최대한 2개까지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팜 장비 들어가면요. 지금 조금 작게 보이시는데 우측에 보시면 스마트폰 보이시나요? 우리나라가 조금 좀 저는 방향이 조금 잘못되셨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걸로 농사 지시려고 자꾸 해요. 자, 그런데 여기 계신 대표님들 농사 지어보시면 스마트폰으로 질 수 있으시던가요? 없으시던가요? 없어요. 여기 잡초 자라나는데 스마트폰이 지금 뽑을 수 있나요? 없나요? 네요. 로봇가 뽑을 수 있는데 한참 걸리죠. 문제는 이 로봇가 가격이 많이 비싸요 지금. 네, 그래서 현실성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스마트팜은 손바닥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는 편의성을 도모하는 부분이 확실히 있다. 왜요? 예전에는 농장을 무조건 가셔야 됐잖아요. 측창 열고 닫고 확인 눈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CCTV 카메라 달아놓고 단순 환경제어기만 들어가도 원격으로 보실 수 있는 것은 강점. 자, 그럼 우리가 거꾸로 접근해 보실 수 있겠죠. 환경제어 시스템을 장착했으니 나는 시도 때도 없이 나가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조작을 하면 되겠다. 이게 맞는 걸까요? 환경제어기나 양액기의 설정이 제대로 입력이 돼 있다라고 하면 인공지능은 아니지만 자기가 스스로 때 되면 열고 닫고 때 되면 물 들어가고 비료 농도 맞추는 게 된다라고 하면 볼 일이 있으셔야 될까요? 사실 없으셔야 될까요? 없어요. 사실 지금 거꾸로 가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사업이 나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PC 원격 제어에서 즉 농장의 PC에 환경 제어기를 설치했습니다. 이걸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 갖고 끌어서 저기 미국 나가갖고 데이터를 보는 이 기술은 몇 년도부터 들어갔을까요? 무지 오래됐죠. 네, 20년도 넘었습니다. 네, 그때는 환경 제어기도 비쌌어요. 실제로 한 세트가 2구역 제어하면요 한 1억이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겁니다. 네, 좋은 세상에 오신 거는 맞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환경 제어 시스템을 쓰신다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내가 이 시스템을 이해를 하시고 제대로 세팅을 넣어놨다라고 하면 나가서 자꾸 들여다볼 일이 없는 게 맞으시겠죠. 네, 자기 할도리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시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세팅을 잡아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내가 이걸 세팅을 했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 지식이 필요하실까요? 필요가 없으실까요?
그래서 스마트팜 장비는요 전문 지식을 조금 요구한다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것이 그냥 세팅 잡아놓고 업체가 맞춰주면 빠이빠이 그러고 나서 혼자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네, 대표님들이 보시고 숫자를 조금 온도를 조금 바꿔주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도입하시면 사고 나실까요 안 나실까요? 그렇죠. 이 정도는 계산하시고 들어가는 게 사실 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팜 장비에 들어가실 때는 농장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에 꽉 잡으셔야 돼요. 내가 어떤 농장을 운영할 건지 작물이 선정이 끝나셨다 그러면 이 작물이 필요로 하는 환경제어 요인은 뭐가 있는지 그럼 우리 농장에서는 조절할 수 있는 게 천창, 측창, 차광 스크린, 보온 스크린, 난방기, 유동팬, 뭐 미스트 그 외에 조절될 게 또 있는지 없는지 이거 파악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환경제어기를 등급을 나누시면 돼요. 단순으로 갈 거냐 싸게 아니면 비용이 들어가도 좀 복잡한 거 써야지만 작물을 제대로 내가 환경 요인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냐 요거 되시면서 넘어가시는 게 훨씬 더 사실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제어 시스템 하시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조절할 수 있지만 이걸로 농사 짓는 것은 아직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스마트폰 환경제의 개요를 한번 좀 파악을 시켜드리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폰 환경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그럼 작물 생육 관리할 때는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양액제어 시스템이나 CO2 공급기는 어떤 것들을 현장에서 많이 쓰고 계시는지 그리고 계측 장비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들은 각종 센서에 대한 것까지 한번 포괄적으로 복합 환경제어 개념에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가 좀 당기시나요? 예. 뭐 좀 얻어갈 것 같으신가요? 예. 네, 하나는 가져가실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이미지 보시면 좌측에 스프링클러, 가운데 드립, 점적호수, 오른쪽에 담수, 관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퍼센티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거 뭐 얘기하는 걸까요? 네, 스프링클러를 물 주실 때, 점적으로 물 주실 때인데요. 이게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저기 농사 지실 때, 물 주실 때 탄소 배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탄소 배출량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작물에 물 뿌리는 게 관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수가요, 지금은 내가 이 관수 시스템을 통해서 물을 주는데 그 과정에서 혹시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느냐? 아니면 우리가 줄일 수 있지는 않은가? 라는 부분도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단적인 예로 점적 테이프가 들어가면 몇 년 쓰시나요? 점적 테이프 우리나라는요? 오래 쓰시는구나. 그럼 저희가 싫어요. 사모님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1년마다 바꾸셔야 돼요? 1년마다 바꿔야 업체가 잘 먹고 잘 살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1년마다 바꾸면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점적 옷을 사가지고 오면 지가 스스로 옷 벗고 올라가서 몸이 펴지나요 안 펴지나요? 그죠, 펴줘야 되는데 피기 전에 기존에 거 어떻게 하셔야 되죠? 철거. 옛날에 뒷길에서 밤에 태우셨잖아요. 태우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이 피기 재질이라서 플라스틱에서 유해가스 발생이 엄청납니다. 태우시면 안 돼요. 그러니 요즘 어떻게 되시죠? 철관 테이프를 한 켠에다 쌓아놔요. 산처럼. 1년 지나서 가보면요, 산이 하나가 더 생겨있어요. 폐기물 비용을 내고 처리를 하셔야 돼요.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 점적호수를 1년마다 남들이 바꾸니까 1년마다 바꾸시는 게 나을까? 아니면 지금 대표님 하시는 것처럼 청소도 좀 하고 배관도 씻어내면서 여과기 청소해가면서 5년 쓰시는 게 나으실까요? 5년 쓰는 게 훨씬 낫죠. 그렇죠. 사실은 업체 입장에서는 그러시면 안 되는데 실제 사용하시는 농가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이거 고정 비용이지 않습니까? 5년만 쓰시면요, 점적호수 곱하기 5가 아니신 거예요. 인건비 플러스 폐기물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거 전 지구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쓰레기 발생량이 매년 늘어나고 계신 거라고 보셔요. 그러니 점적호수 만들려고 하면 탄산 CO2 발생될까 안 될까요? 공장 돌려야 되니까 CO2 발생량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수 하나만 보시더라도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느냐 안 하느냐, 스프링클러를 쓰느냐 아니면 점적을 쓰는 거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이 될 수 있다. 39% 고랑 관수하는 거 대비해서는 53%까지 점적으로 물 주면 줄어들 수 있대요. 왜 그러냐면요, 점적으로 줄 때 펌프가 큰 걸 써야 될까요? 스프링클러로 물 줄 때 펌프가 큰 게 들어갈까요? 그렇죠. 에너지 소비량이 많죠. 모터가 커져야 돼. 배관이 커져야 돼.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